자, 오늘도 심차게 시작하는 평양 현미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북한이 초음속 활강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난 3일에 쐈어요. 근데 네, 뭐 맞습니다. 미사일은 하도 많이 쐈으니까 뭐 그런데 뭐 이거는 화성포 16나 시험 발사를 4월 2일에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것은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각이한 사거리 모든 전술 작전 전략급 미사일들의 고체 연료와 탄두 조종화 핵무기화를 완전 무결하게 실현하였다. 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이제 북한이 70년대, 80년대에 만든 그 미사일들이 다 액체예요. 그렇죠. 스커드 미사일은 대부분 스커드 다 미사일, 액체죠. 네. 그다음에 노동 미사일이 그렇죠. 다 그 액체형이거든요. 그걸 네. 1000발에서 한 1500발을 만들어 놨는데 네. 그걸 다 고체 연료와 거기 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70년대, 80년대 만들어 놓은 것들 그 이후에 90년대에 만들었던 뭐 대포동 미사일 같은 것도 다 고체 연료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여기 또 얼마나 막대한 돈이 들어가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또 만들면 이제 또 한 10년, 20년 지나면 또 새로운 또 형의 미사일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폐기하겠죠, 그러면. 국민들 먹여 살릴 돈으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70년대, 80년대부터 해가지고 북한 경제가 꼬꾸러졌는데 네. 여기다가 이젠 또 탄두의 조종화, 그러니까 탄두에다 뭔가 눈을 달겠다는 거예요. 아, 하도 그 명중률이 떨어진다는 하도 명령놀이. 비난을 그래서 의식한 거네요. 뭐 이전에 뭐 일본 전문가들도 세상에 북한 미사일만큼 무서운 게 없다. 왜냐하면 어디 떨어질지 그렇죠. 모르니까 그런 말들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미사일들의 고체 연료화를 하고 앞에다가 눈을 달고 탄두를 조종하고 거기다 핵탄두를 달겠다 그러면 네. 그것도 북한이 비용이 네. 천정부지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말 그대로 저렇게 뻘짓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군의 그 현무 5 같은 미사일 같은 거 거의 전술 핵 같은 뭐 괴물 미사일이라고 괴물 불리죠. 미사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탄두 무게가 뭐 8톤, 10톤이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150m 지하까지 뚫고 들어가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네네. 그걸 들어가서 이렇게 쾅 흔들어 놓으면 그 김정은이 숨어 있는 뭐 지휘소든가 이런 거를 직통으로 맞추지 못해도 이렇게 흔들리면서 갱도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벙커 자체를 한 번에 흔드는 쾅 하고 흔들어 버리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국하고 북한하고 경제 규모가 몇백 배 일인데 우리하고 지금 군비 경쟁을 걸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미친 거죠? 거의 미친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전체 미사일들 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건데 아마 또 북한 주민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뭐 러시아에서부터 들어오는 돈, 뭐 해킹해서 들어오는 돈 같은 거 다 여기다 쓸어 넣겠는데 그렇죠. 뭐 이것을 어쨌든 북한이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말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은 옛날에 한 40년, 50년 전에 만든 것들은 이제 폐기 수순으로 가고 예.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서 그 수요를 대체하는 식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군 현대화 작업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러죠.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들에 꾸역꾸역 뭔가를 달아서 네. 업그레이드를 시키겠다라는 건데 저는 여기서 드는 의심이 아니 50년 전에 만든 미사일에 고체 연료를 넣는다고 해서 네. 그 명중률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고체 연료를 단 깡통인 거잖아요. 깡통이죠. 그러면 돈은 돈대로 쓰되 또 명중률은 또 정말 형편없는 거니까 사실 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쓰지도 못하는 것이고. 네. 근데 정말 북한 군에는 이렇게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까? 근데 사실 네. 저는 어떤 탱크 부대 대표단을 데리고 갔던 적이 있거든요. 예, 예. 외국 대표단을 데려갔는데 네. T-34부터 다 있어요. T-34 2차 세계대전 때 쓰는 네, 알죠. T-34. 네, 네. 그게 76mm 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T-55. 그건 이제 한 60년대 만든 T-5. 탱크죠. 그리고 T-62를 개량해서 만든 게 이른바 이제 뭐 선군호. 네. 그다음에 뭐 T-70을 북한에서 개량해서 만들었다는 게 폭풍호 이런 천마호 것들인데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천마호. 네, 네, 네. 이런 것들이 탱크 엔진이 750마력이 채 안 돼요. 와, 우리 탱크는 지금 1500마력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탱크는 1500마력인데 탱크 북한 엔진 기술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탱크 부대에 있던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뭐 제가 방송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100km를 엔진을 켜고 못 간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50km 가서 네. 엔진을 2시간 식혀서 아, 다시 엔진을 시동을 걸어서 가지 않으면 엔진이 튄대요. 순행 장치도 없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북한군이 탱크를 몰고 돌아온다면 몇 시간은 쉬어야 되는 거야. 그런 탱크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북한이 뭐 탱크가 우리보다 뭐 한 2배 더 많다 그러는데 이런 것들에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다 이제 탱크에다가 반탱크 미사일을 달아요. 불세라는 걸. 그러니까 주포의 화력이 못 미치니까. 못 미치니까 네. 한국 탱크를 못 못 당하니까 잡으니까. 거기다 네. 이제 불세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탱크에 반탱크 미사일을 다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거든요. 심지어 가장 최근에 공개한 그 뭐 북한이 만들었다는 최첨단 네. 그 탱크 옆에도 불세 미사일 달려 불세 있잖아요. 미사일 달렸잖아요. 근데 걔네 주포는 125mm 아닙니까? 뭐 125mm도 있고 그 밑에는 뭐 105mm도 있고 네. 115mm짜리도 있는데 최근에 만든 게 이제 125mm라고 네. 하는데 네네. 어쨌든 북한은 계속해서 이거를 다 없애고 폐기용도 할 게 아니라 여기다 뭘 주런주런히 달면 그래도 언제든지 쓸 수 있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뭐 북한은 뭐 북한 제 마음대로 하는 나라니까 뭐 그거 그렇게 타다가 만들라고 자기네 병사들 죽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죽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이템 들어가려고 하는데 북한이 네. 3월 15일 날 항공 육전병 낙하 훈련을 했어요. 야, 이게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정말 시끄러웠죠. 네. 이게 여기서는 이제 공수부대라 그러는데 예. 북한은 항공 육전 대대, 항공 육전 여단이라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진을 보면 우선 비행기부터 보면 인류신 76이라고 하는 저 비행기가 네, 수송기죠. 수송기인데 북한이 딱 3대밖에 없어요. 수송기가 3대밖에 예, 없어요. 3대밖에 없는데 한 대는 네. 지금 뭘 만드는가 하면 조기 경보기를 만든다고 지금 어디다가 아. 조기 경보기 있잖아. 안테나. 아, 그 사진 봤습니다. 예, 위성 사진. 예, 네네. 그거를 이제 다 만든다고 해놓고 2대가 쓰는데 네. 저게 인류신 76이라는 러시아제 음. 1980년대에 들어온 수송기거든요. 그저 2대 없으면 낙하산은 이제 못 내리겠네요. 아니 그 뭐 AN2 아인투바라고 그것도 있긴 네네. 있는데 그건 네. 뭐 쌍욕 비행기 2차 대전 때 그렇죠. 쓰던 네. 비행기 네네. 그 비행기랑 있는데 저게 왜 그러는가 하면 3월 15일 날 강풍이 그렇게 세게 불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게 불었고 네. 근데 저 비행기를 2대가 가는데 저건 네. 뭐냐면 앞에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들이 뒤에 너무 가까이 비행기가 붙어나니까 비행기 엔진에 가서 걸린 거야. 낙하산병이. 저 그러면 사진이. 저건 살아남지 못했겠는데. 저건 사망이죠. 그렇죠. 계속 달고 가다가 아. 좀 결국은 엔진에 빨려 들어가서 사망하다가 아. 떨어져서 사망하는 거고. 그리고 아니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갑자기 이상한 점 하나 발견했습니다. 보통 내릴 때는 비행기 뒤로 내리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지금 비행기 앞에 매달려 있는 거 보고 왜 앞에 매달려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뒤에 비행기에서 지금 앞에 가는 비행기에서 떨어진 아. 사람이 강풍이 세게 부니까 그것도 뒷비행기가 너무 바투붙다 나니까 거기 지금 엔진이 빨려 가서 들어가고 붙인 있는 거예요. 모습이 있네요 지금. 그렇잖아요. 네. 그 다른 사진 보면 이제 저 아이고야. 낙하산 2개가 엉켜서 같이 엉켰네요. 내려와요. 엉켰어. 네네. 엉켜서 같이 내려오고 이자 좌측 사진도 엉켰네요. 뭔가 제대로 펴지지 네, 않은 네, 건 네. 보조 낙하산이. 네. 지금 우리 군 당국이랑 파악하고 있는 게 한 10명 정도가 사망하고 아이고. 수십 명이 다 중경상을 입었다 그러는데 저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예. 저 훈련을 해서 저 훈련장에 뭐 그 사진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주애를 데려갔어요. 그렇죠. 그 김정은이가.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방송을 했는데 네네. 김주애가 쌍안경을 보는 걸 놓고 보는 걸 저런 장면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3월 15일 날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네. 한국군 같으면 그날 낙하 훈련을 안 해요. 하면 큰일 나죠. 미군도 안 해요. 그렇죠. 전 세계 군대가 안 하는데 저걸 왜 군대가 저것을 강행했을까? 제가 인민군 총참부장입니다. 국방상입니다. 총정치국장입니다. 근데 김정은한테 오늘 바람 불어서 훈련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야 전쟁 때 바람 안 불어? 너 미쳤어? 너 미쳤어? 너 그냥 아웃이야? 그렇게 별 하겠죠. 떼고 네. 그냥 내려가 병사 생활해. 이러든가 그럴 거니까 장군들은 사고 날 거 알면서도 김정은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이야기를 못했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불쌍한 사람들은 저 떨어지면서 엔진에 걸리고 낙하산이 저렇게 낙하산이 엉키고. 안 퍼지고 네. 낙하산이 엉키고 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저분들은 다 지금 돌아가신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저 지금
김정은하고 김여정이랑 저렇게 지금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공수부대 네. 훈련을. 네. 지금 뭐 옆에 중국 군대 복장 같은 위장복. 그렇죠. 네. 정말 중국 군대나 러시아 군대 비슷하긴 해요. 네. 이전 군대하고 좀 다르긴 하죠. 네. 근데 저거를 보면서 사실은 김정은이가 제대로 된 지도자라고 하면 네. 밑에 장군들이 오늘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오늘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우리 병사들이 네. 생명이 귀중하니까 하지 마. 이랬어야 제대로 된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에 왔어야죠. 그렇죠. 다른 나라에 왔고 네. 그런데 저게 지금 저 사진 보면 저 11살이에요. 지금 바비 인형 가지고 놀 나이에 그렇죠. 쌍안경 들고 저거 지금 낙하산병들 떨어지는 것을 쳐다보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은 뭐 낙하산병 훈련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병사들의 사망 사실을 몰랐다고 쳐요. 하지만 어쨌든 한국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되고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생각이 들까요? 뭐 전쟁 때는 희생이 있기 마련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단편적으로 북한의 그 네. 인명 경시 사상을 보여주는 예십니까? 사람의 목숨은 정말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보여주기식 지도자가 왔으니 훈련을 강행해야 한다는 이 보여주기식에 몰두한 저 지금 몰골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저 중에 어느 한 명이라도 김정은한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저기 지금 쌍안경을 들고 있는 저 어린애는 자기 때문에 저 10명이 죽었는데 죄책감 하나 느낄까요? 전 안 느낄 거라고 봅니다. 저게 이제 북한에서 소위 말하는 1호 행사 아니에요. 그렇죠. 1호 행사 한다면 뭐 그 전에 가서 뭐 다 보고 쓸고 다 뭐, 했겠죠. 뭐 땅굴 파고 들어가서 숨어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1호 행사를 오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북한 간부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지도자라고 하는 자가 저것을 알고 네. 자기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 바람 많이 부는데 네. 청평 모장한테 전화 걸어서 훈련해도 괜찮겠어? 네. 이게 제대로 된 지도자죠. 네. 이게 저걸 보고 껄껄대고 사람이 죽는데 웃고 있고 다른 그 쌍안경을 들고 보고 있다는 게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이 안 가는. 그러니까 저건 북한이라서 가능한 일이다. 네. 대한민국이나 다른 자유주의 나라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거는 사실 뭔가 하면 러시아 파견했던 그 근로자들 북한 근로자들이죠. 러시아의 지금 뭐 정확한 수치는 우리도 못 잡고 있고 네. 북한도 아마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건설 노동자들이거든요. 러시아에 가 있는 게 크게 두 개 그룹이가 있습니다. 예. 건설 노동자하고 벌목공. 네, 맞습니다. 둘 다 힘든 노동을 하는데 네. 이제 저 사람들이 왜 탈출이 늘어났는가 하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첫째 러시아에 우리를 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선에 전선에 북한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다. 아니면 네. 그 돈바스라고 하는 지역,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싸우고 싸우는 있는 지역에 지역이죠. 네. 재건 사업에 우리를 보낸다는 말이 돌면서 우리가 가다가 전쟁터에서 죽을 수 있겠구나. 아니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난해 두 자리 숫자의 러시아 사람들이 그 파견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네.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는 봉제 공장 같은 데 가면 중국 사람들하고 차단돼서 이렇게 딱 갇힌 공간에서 재봉틀만 돌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기는 러시아 근로자들하고 같이 일을 해요. 러시아 근로자들이 감독을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건설 노동자들 특히 건설 노동자들은 저기 가서 러시아 감독이 지휘하에 일을 해요. 네. 그래서 러시아에 가면 처음으로 배우는 말들이 러시아 말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나는 배가 고픕니다. 뭐 이거 얼마 나에게 먹을 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생전 이거는 러시아어? 얼마입니까? 이런 네, 생존 러시아어를 네. 처음부터 배운대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나가서 이건 약간 그 러시아 건설장이니까 같이 있으면서 이제 러시아 네, 핸드폰을 네, 통해서 바깥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아. 보고 있고. 네. 왜냐하면 자기네 핸드폰은 그런 거 기록이 나오면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못 쓰겠죠. 러시아 감독이나 기술자들한테 그거 어떻게 됐는지 뭐 그리고 일단. 그 가는 통로 한국으로 가는 채널을 그 사람들이 서로 교환을 하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에는 특이하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유엔 피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중국처럼 그렇게 강하게 통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가 있는 그 북한 특히 건설 노동자들 속에서 이제 그 벌목공들은 네. 그 산 속에 들어가서 일해서 조금 나오기가 힘들대요. 아,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교통이 예, 네. 건설 노동자들은 이제 낮에 가서 건설을 하고 네. 저녁에는 이제 6시면 6시부터는 그 북한 감독 사장한테 보위원한테 오늘 제가 어느 집에 가서 뭘 수리하고 미장을 하고 하는데 네. 제가 100불을 받기로 했습니다. 개인 노동을 하는군요. 이제. 개인 노동을 하는 거죠. 100불을 받기로 했는데 용돈 벌이네요. 제가 보위원동자에게 50달러를 드릴 테니까 저희 몇 명을 내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오는 돈이 자기 돈이래요. 그렇게 해서 나가면 러시아 텔레비전을 가서 보는 거야. 그 집에 가서요. 그 집에 일하러 가서 네, 그리고 네. 러시아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벌목공들보다는 훨씬 많이 깨어 있고 네. 많이 듣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국으로 올 수 있는지를 길을 아는 거야. 그런데 러시아에 지금 거의 한 2만 명 정도의 벌목공과 건설 노동자들이 들어가 있는 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많은 숫자네요. 많은 숫자죠. 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속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러다가 내가 돈도 못 벌고 전쟁터에 갔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네.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다가 내가 사실 북한에 들어가서 그럼 이 기회에 내가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들이 막 교차해서 제가 러시아에서 지난해 들어온 네. 그 2022년에 들어온 그 벌목공 한 분하고 건설 노동자 한 분을 만났어요. 네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알 거 거의 다 안답니다. 건설 노동자. 그러겠죠. 뭐 한국이 어떻게 살고 있고 한국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와 달리 탈북민들을 다 받으라고 한다는 소리까지 다 알고 있대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북한하고 약간 그 조금 좀 다른 게 그 북한 내부에서는 사실은 조금 친구들한테 뭘 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나가서는 약간 풀리나 봐.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보드카 한 잔씩 하면서 거긴 그렇대. 김금일 씨가 가서 비대위원 혁신위원이 됐대. 이런 말들을 주고받는다는 거야. 또 거기 또 워낙 큰 나라니까. 큰 나라고. 감시하기가 좀 너무 넓잖아요. 너무 넓고. 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러시아에 나가 있는 근로자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아이템은 김정은이 선물 도둑이다. 선물 도둑이다. 선물 도둑이다. 네, 이게 무슨 내용이죠? 무슨 내용인가면 2월 16일 4일 오면 전국의 어린이들한테 단가를 1kg을 줘요. 저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많이 받아봤죠. 예, 많이 받아봤습니다. 이게 평양 사람들은 크게 이렇게 기다리질 않는데 그렇죠. 그 받아가지고 나오면 학교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렇죠. 얼마 줄 테니까 그걸 달라고 하면 네. 그걸 주고 이렇게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방은 네. 애들이 정말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자면서 이번에 2월 16일 날 사탕 과자 받으면 맛있게 먹어야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올해 간식이니까요. 2월 16일 날 네. 소위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생일날에 네. 선물을 주는 학생 수의 나이를 줄였어요. 작년까지 네. 12살 어린이까지 다 사탕 과자를 합쳐서 1kg을 줬는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때까지 받았죠. 네. 네. 올해 2월 16일부터는 7세까지로 줄였어요. 아니 7세까지면 이게 잠깐만 계산을 해봐. 유치원까지 주는 거예요? 그냥 유치원 아이들한테까지만 준 거야. 초등학생 안 주는 겁니까? 초등학생은 이제 안 주는 거죠. 이제? 큰일 났는데요. 큰일 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 누구 어디 무산 쪽에서 있다 온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네. 아직도 지방산업 공장들에서 만든 과자는 너무 딱딱해서 씹기가 힘들어서 그거 어떻게 먹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입에 넣고 네. 한 5분 동안 녹여야 돼요. 예. 아니 이게 처음에 씹으려고 하면은 저도 먹어봤거든요. 예. 정말 딱딱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딱딱합니다. 그래서 입에 넣고 한 10분 정도 녹이면 그러면 먹을만해집니다. 아니면 물에다 좀 담가 놓고 있다가 그런 식으로 먹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물에 담가 놓고 뿌른 다음에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예, 합니다. 네. 그리고 북한 사탕은
유리한 점이 뭐냐면 잘 녹질 않아서 오랫동안 먹을 오랫동안 씹어 먹을 수가 없다. 무슨 느낌인지 그럼에도 압니다. 불구하고 네. 김정일 생일과 김정은 생일과 그다음에 김일성 생일에는 생일. 네. 사탕 과자 각각 1kg가 아니라 사탕 과자를 다 합쳐서 1kg입니다. 그래서 그 비닐 주머니 이렇게 하나 있거든요. 예, 예. 그 비닐 주머니 안에다가 사탕도 넣어주고 뭐 카라멜도 좀 넣어주고 껌도 넣어주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딱 1kg 정도였습니다. 그게 뭐 아마 좀 그림을 찾아보면 나올 법도 한데 네. 여기 이제 뭐 저기 박하향 껌 그렇죠. 네, 좀 저거죠. 네, 예. 포장지가 좀 예쁘게 바뀌었네요. 포장지가 이제 우리 때보다는 많이 네, 좀 그러네요. 바뀌었어요. 네, 알락달락하게 네. 뭐 여기 네. 힙을 많이 땄다 그러는데 우유향 과자. 근데 네. 아이들 주는 사탕 과자에 웬 미사일이 왜 달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행복해요. 정서에 안 좋네요. 지덕체라는 건 지식과 덕과 체육, 몸을 그렇죠. 뭐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것을 1kg을 주댔는데 네. 7살까지로 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사탕 과자를 주는 대상을 줄였다는 거예요. 아니 특보님 참 이게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매일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2번 주는 그런 국가적인 이벤트였는데 그것마저도 7살까지로 줄였다라는 것은 결국은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 줄 수 없는 여력이다라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실은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많은 외화가 들어가긴 했어요. 네. 많은 외화가 들어가긴 했는데 네.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 모든 외화는 고체 연료 막 미사일과 쓰는데. 고체 연료를 화하고 탄두 조종화를 하는데 다 쓰는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김정은 맛있는 거 사 먹었겠죠. 애들한테 이제까지 할아버지 때부터 김일성 아버지 때 자기 대에 걸쳐 첫 10년 동안은 주던 그 전통이거든요. 그렇지. 예. 그 사탕 과자를 안 주니까 주민들이 야 이제는 치사하게 줬다 뺐냐? 사탕 과자도 안 주는 거냐 네, 이제는 애들한테. 정말 이거 그래서 김정은이가 사탕 도둑이다. 과자 도둑이다. 그래서 선물 그 말이 도둑이다. 나왔군요. 그래서 그 말이 선물 나온 도둑이다. 거고 네네. 이게 애들이 네. 거의 그 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 왜 안 주냐. 이거 불만을 가질 법하죠. 그리고 애들은 우는 애들도 있고 지방에 그럴 있는 만합니다. 애들은. 이게 그럴 만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방 주민들한테 주는 충격은 굉장히 컸다 그래요. 아니 그거 1kg 가지고 여러분 한 달 동안 먹는 친구도 있었어요. 아껴 먹으면서 그렇죠. 그 사탕 하루에 하나 먹고 그 콩사탕 하루에 하나 먹으면서 어. 한 달 동안 그 행복을 누리던 애들이 이제 그걸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솔직히 좀 억장이 무너지긴 하죠. 그렇죠.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사실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미사일 그 액체 연료와 고체 연료와 한 10개만 안 해도 전국 어린이들한테 사탕 과자 다 주겠는데. 당연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아이템을 말씀을 드렸고요. 정말 적절한 아이템이었던 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북한 여기는 이제 한국은 조금 더 일찍 개학을 하죠. 근데 네. 북한은 4월 1일 날이 개학일입니다. 맞습니다. 4월 1일 개학일인데 북한은 뭡니까? 무상치료, 무상교육 무상교육. 이것이 전 세계에서 우리만큼 좋은 나라가 없다. 라고 맨날 얘기하죠. 맨날 이야기를 해오던 네. 그 7, 80년 동안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소식이 들어왔는가 하면 네. 개학을 앞두고 대학생들한테 한 사람당 북한 돈 20만 원을 바쳐라. 왜요? 왜 바치래? 왜 명목이 뭐죠? 학교 저런 기구랑 텔레비전이랑 교재랑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부서진 책상 의자랑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국가가 돈을 안 주니 너네가 돈을 바쳐라. 그래서 요거를 보름 동안을 기한을 줬대요. 15일을. 네. 그래서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한 사람당 20만 원을 바치라는데 20만 원이 어떤 돈인가 하면 네. 북한 돈이 8,400원에서 600원이 1불이에요. 한 달러에 한 달러에 1,400. 예. 네. 8,400원, 8,500원이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네. 10달러면 85,000원이죠. 네. 20달러면 17만 원이죠. 7만 원이죠. 네. 그러면 한 2, 3달러 정도를 예. 내야 되는데 네. 지방에 있는 학생들한테서 20달러를 이상을 받아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중국 돈 20위안도 아니고 네. 20달러를 내라. 근데 그거를 못 내겠으면 쌀로 내든가 옥수수로 내든가 아니면 학교 난방에 쓰겠으니까 나무로 내든가
시멘트로 내든가 물자로 다 내라. 가격은 우리가 계산해서 주겠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야, 아니 정말 무상치료라 그러더니 상의롭네. 무상교육이라 그러더니 이거 도대체 나라가 어느 길로 가는 거야 도대체. 네.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전국의 대학생들한테 다 그 지시가 내려가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 돈으로 학교를 새롭게 만들고 색칠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싶겠지만 이게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금은 음. 다 학부모가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이제 아까 우리 특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런 거 강조하거든요. 근데 저희 때까지만 해도 대놓고 요구하진 못했습니다. 그렇죠. 가서 야, 너 내 20만 원 내 이런 식의 얘기를 못했고요. 예. 알게 모르게 그 은연중에 이렇게 좀 힘들다, 아. 좀 도와줄 방법이 없겠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특보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각 그 청년동맹 조직하고 네. 교무과에서 일률적으로 지시를 해서 네. 무조건 20만 원씩 바쳐라. 북한 돈 20만 원. 아니,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못 내게끔 해야죠. 없는 사람한테 나무로 대신하라뇨.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거 이게? 그거를 나무도 없으면 쌀과 옥수수로 내라. 정말 제가 북한 관련 방송을 참 오래 하지만 이렇게 어기막히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정말. 정말 이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이게 점점 그러니까 김일성 때는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김일성 때는 한 100이라고 하면 뭐 살만했어.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예. 솔직히 좀 있었죠. 예. 그 김정일 때는 그것이 한 60 정도로 내려왔어요. 그나마 눈 질끈 감고 살만했다 뭐 이런 사람 있습니다. 근데 김정은 때 들어와서 그것이 2, 30으로 뚝 떨어졌어.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아니 애들 이제까지 공화국 정권이 서서 주던 사탕 과자도 안 줘. 그 70년의 전통이에요, 여러분. 70년의 전통. 그게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 하면서 그 애들이 받고 눈물을 흘리던 그 사탕 과자 빼들었죠. 예. 학생들한테는 저렇게 바치라 그러죠. 그 다음 시간에도 제가 시간 있으면 한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뭐 시간이 많이 가서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네. 학생들한테 밥 주어라, 아, 뭐 바지 주어라, 토끼 해오라, 토끼 뭐 가죽 내라, 잔디풀 뜯어와라. 토끼기라, 잔디 풀어라.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애들이 거의 미친대요. 무슨 인민군 지원하겠다고 뭘 또 뭐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대학생들한테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2만 원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20만 원. 20만 원이면 네. 야 이게 몇 달치 작년도 10월 달까지 네. 북한 근로자 월급이 얼마였줄 압니까? 3천 원이었어요. 네, 3천. 근데 요거를 올려준다고 3만 원으로 올렸거든요. 현실 반영해서 올린 거잖아요. 올린 거잖아요. 네. 3만 원인데 이것이 7개월 월급. 7개월의 네. 월급분을 한꺼번에 내라는 거 아니야. 그럼 대학생이 2명 있는 집안은 뭐 1년 3개월 월급을 다 학교 보수에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정말 제가 항상 대한민국에 와서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네. 요 60km 서울에서 바로 60km만 가면 북한이에요. 그렇죠.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가득한 북한이에요. 네. 정말 저는 대한민국에 온 것만 해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를 받아주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너무 정말 고맙습니다. 아, 솔직히 정말 이거는 감사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지금 북한 대학생들이 어떻게 사는지 네. 어떻게 뭘 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저는 정말 대한민국은 암만 어렵다 그래도 정말 살만한 나라고 네. 즐길 만한 나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끝을 맺겠습니다. 예, 저도 뭐 끝을 맺겠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또 우리 북한 시청자분들한테 네. 딱 한 말씀만 하고 싶다면 한국에서요 선생님이 학생한테 20만 원 가져오라고 요구하면 그 선생님 감옥 갑니다. 감옥 가. 그게 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여러분. 예. 네, 지금까지 고용환의 평양 현미경이었고요. 여러분 주말 정말 잘 보내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